안녕하세요. 6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현재 이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관망세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아마존을 필두로 기술주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만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존은 쇼핑몰보다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매출의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전에 어도비가 그랬던 것처럼 AI 기능을 추가했더니 매출이 말도 안 되게 또 한 번 올라가게 되었네. 거기다가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든다면 다음 실적에서도 또 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다? 근본적으로 아마존 자체가 성장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면 이 역시도 유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 이것도 매출로 엮여 들어가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아마존 클라우드는 전 세계 33%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도 가장 큰 클라우드 옵션에, 네, 여러분, 그러면 요 부분만 유지가 되더라도 미래 먹거리는 꾸준하게 될 것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AI 서비스를 계속해서 도입을 시도하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심해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주총을 개최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일단 우리는 게임 쪽보다 이 경쟁이 심해지는 이 데이터 센터 여기다가 이제 공을 더 들일 것이고 이쪽으로 포커스를 둘 것이다. 해서 뭐 큰 내용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은 방향성을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래갖고 경쟁이 심해지는 만큼 여기서 위너가 되는 기업이 모든 걸 다 먹을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일단은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는 만큼 생산량은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을 생산하는 기업 세 군데가 어디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한국이 두 개나 여기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부분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최우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오는 28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내일인데 5월 이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현재 시장 전망치로 보면은 2.6%, 그러니까 전월이랑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나온다든가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높게 평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5월 달부터 물가 지표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준 이사가 최근 뭐라고 했었냐? 5월 달 것까지만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높아진다. 그러면 2.6%도 괜찮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높게 나오는 것만 조심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2%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물가 안정의 끝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확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설령 이때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11월, 12월 달 있으니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숫자 계속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6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최근 6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63까지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또 한 번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 지표를 보고 반응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서 좋은 모습이 갑자기 확 하고 올라가면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리고 이게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11월, 12월 이렇게 숫자 어떻게 지키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80.90달러로 플러스 0.0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내용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채권은 입찰 계속하는 것들 수요가 견고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바닥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우선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증시도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네.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기회가 온다. 최우선으로 보시고요. 지금 이제 여름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그들 위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외에 조용했던 종목들은 야, 이 내용 때문에 자극받겠다.
그래서 이제 좀 갈라서 보시는 거,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마이크론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 부합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게 사람들이 이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는 시간에 주가가 빠졌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전기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시끄럽긴 하더라도 미래 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올라갔다면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투자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부터 해서 싹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판매 이제 올해부터 AI 기능을 추가하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애플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수리를 자체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이 역시도 관련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해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고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그냥 직접 판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들도 하나의 문화로서 엮여가지고 서로 간에 시너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탁 생산 그쪽이 화랑이겠죠. 전체적인 파이 자체는 커지게 될 테니까. 자, 그리고 UAM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날 수 있는 국산기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비 같은 이런 회사들 SK가 투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끼어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뭐 현대나 이런 쪽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가스공사. 외화 부채가 지금 많은데 가스 가격은 물론이거니와 달러 원 급등의 초긴장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여러분, 금리가 떨어지면 원달러 갭이 좁혀집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를 안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큰 걱정 없을 것이고, 그리고 설령 가스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스 관련, 가스 공급 관련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그거를 고객한테 원가 전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어느 순간부터 영업이익률도 높게 잡히는 그 모습이 분명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 물류. 현대그룹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류센터 돈 된다는 건 요즘에 좀 잘 안 들려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선 다시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 봅니다. 한국 쪽이 확실한 테스트 베드로서 훌륭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내용 역시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살아있다. 기업들 IPO 도전한다라고 하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 보시고요. 그리고 이 엔젤 쪽 관련해가지고 신생아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다시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관련 테마의 종목 최근 올라갔다 떨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너지를 내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요것 역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리포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구경이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좋지 못해서 수익 내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저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멤버십 종목들 그 중에서도 짜잘한 거 제외하고 조금 봤으면 좋겠는 이러한 종목들 어떤 거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자면 자, 정확하게 5월 31일 스포츠 테크놀로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략 16%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KNJ 마찬가지로 17% 달성하였습니다. 자, 근데 5월 31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6월 6일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략 8% 정도 안 좋은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게 퍼포먼스를 만들어냈고요. 6월 12일 파마 리서치. 자,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16% 이상 수익을 만들어냈으며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도 2일 만에
30% 넘는 수익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자, 메디톡스 6월 24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거래일 기준 2일 만에 홈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네가 뭘 말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니즈가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 시장 쉽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얻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하락은 시장의 영향 때문에 좀 크게 나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나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부산하면 지금 원전 그 중에서도 체코를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메리츠증권이 여기에 대해서 이 리포트를 내놨는데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프랑스랑 한국 2파전인데 현재 프랑스보다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7월 6일 날 이 관련 내용 발표가 될 텐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상황인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살펴보면 가격 경쟁력, 체코의 재정 조달 상황, 그리고 현지 활동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렴한 전기를 위해서 원전에 설치하는 만큼 가격 경쟁, 거기다가 성능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인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 우대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거 자국 기업 밀어주는 거 플러스 가격도 저렴한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남는 게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남는 게 좀 많이 적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전 이거 할 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여기서 따내면 그 다음 수주전이 되게 많습니다. 유리한 고지 찾아야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것만 보더라도 두산 입장에선 몇 년 일거리를 따오는 걸 충분히 편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좀 높게 평가를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좋은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하락이 왜 나왔냐? 한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죠. 반도체.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눈높이가 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냥 예상치대로 나온 게 실망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 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 얘기하죠. 진짜 수혜는 25년부터다. 그러면 결국에 이것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실적 더욱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보면은 자 9월 달 같은 경우 60% 전후로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한데 설령 이게 아니더라도 11월 달, 12월 달 확률을 보면 못해도 올해 한 번은 금리 인하 하겠구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에 올해 하반기에 두산에게 힘이 실리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추세상으로 꺾이는 건 없네. 끌고 가봐도 되는 겁니다. 물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저점 부근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버틴다는 건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한다라는 게 첫 번째로 보여지는 거라 수급 괜찮으면 그대로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핵심은 뭐다? 외국인 수급이다. 근데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와주고 있죠. 빨간불로 마무리 지으면은 이 역시 그냥 속도만 조금 느려진다라는 정도로 엮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지지라인을 어디를 보면 좋냐? 여기가 맞긴 한데 조금 더 넉넉하게 본다면 볼린저 하단 이탈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마지노선이라고 보시고 만약 여기 떨어지면 61선 순식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빠르게 21선 회복하는 순간 지금 11선, 21선 골든크로스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마저 이렇게 돌파하면 다시 볼린저 상단까지 시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많이 나왔던 이 흐름이잖아요. 더 갑니다. 그러면
위에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23,500원부터니까 이 아래까지는 이렇게 가겠네. 1번. 그런 다음에 여기 딱 왔는데 수급을 봤더니 빨간불이 되게 많아? 그러면은 소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시간이 조금 더 들여서 올라가는 거. 부산 에너빌리티는 전략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메리츠가 이야기한 이 내용은 주목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증권사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매크로를 보고 작성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높게 보기 괜찮은 거죠.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 가장 베스트는 역시나 볼린저 밴드 하단 위. 근데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61선까지 빠질 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위에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면 21선 돌파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노리시면 되고, 여기 돌파하면 23,500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시고, 그 이후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급 보면서 맞춰가시는데,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 다음 영상들 많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한번 싹 훑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 금요일이네요. 마지막 남은 시간들 화이팅입니다.